와주신 거 환영합니다. 네, 제 이름은 홍영세입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박수 치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사람이 이게 아파 보면 다 철학자가 되는가 봐요. 인생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또 뵈니까 암 환자분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구 박사님 하면 다 압니까?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우리가 자연치유할 때 이제 이상구 박사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그죠? 저희도 이제 영향을 받고 현미밥에 이제 생채소 위주로 하다가 그게 이제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볶음국식 먹다가 밖에 자다가 은을 차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상구 박사님 건강 원리가 뭔가 하면 유전자가 바뀌어서 문제다. 그죠? 그 유전자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세포를 지배하는 유전자는 글자다.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이 흐트러진 것에 인간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전자가 바뀌다 보니까 병이 왔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뉴스타트라는 바른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운동, 햇빛, 공기, 절제, 운동, 신앙 이런 8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 8가지를 제가 아주 열심히 해봤어요.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해봐도 한계가 와요. 환자가 회복에.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렵게 살다가 인생이 피면은 뭐를 고쳐야 된다고 합니까? 팔자를 좀 고쳐야 된다 안 합니까? 예, 좀 안 되면 다 팔자 소관이다. 근데 이 뉴스타트가 팔자 할 때 팔처럼 8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비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완성수는 9입니다. 11은 파멸의 숫자고 완전수는 10이고 그래서 우리가 911 테러 할 때 9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11이에요. 11. 우리가 불났을 때 몇 번의 전화가 옵니까? 119 1 더하기 1 더하기 9도 11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11 됐을 때도 꼭 하나를 마띠아를 채워서라도 12를 만들어요. 근데 9가 완성순 이유는 9는 참 재밌어요. 9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9지요. 2, 9, 18이죠. 18에서 1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5, 9, 45지요. 4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9에다가는 무슨 수를 곱해도 9가 나와요. 99 달고 똥이 아니고 99, 81 하면 8 더하기 1은 뭐예요? 9예요. 그 81에다가 또 9를 곱해도 그 합은 여전히 9예요.
거기에다가 또 구를 곱해도 여전히 9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라는 생활 습관을 계획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오면 좋아져야 되는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지평선이 보여요.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모든 짐승은 말이죠. 맨발로 살고 땅을 접하고 살아요. 이해됩니까? 사람만이 땅을 접하는데 사이에다가 신발을 끼워가지고 저련체를 꼽고 땅과 단절된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땅과 단절된 공간에 사는 사람은 생로병사인데 땅과 접해서 사는 짐승은 다 뭐예요? 생로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유전자가 회복되기 위해서 암도 뭡니까? 핵심은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암 치료에 방사선을 쬐죠. 방사선을 치료는 뭘까요?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를 광선을 쪼여서 튕겨내 가지고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전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조직에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간을 이식받든지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을 이식받으면은 그게 내 몸의 조직입니까? 다른 사람의 조직입니까? 다른 사람의 조직이니까 내 몸의 면역체계는 이렇게 감지하다가 내 몸의 조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공격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은 과산화수소예요. 상처날 때 바르는 소독약 압니까? 과산화수소라는 것은 H2O라는 물 분자에다가 산소 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불완전하게. 이놈은 물이 완전히 수소와 결합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지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붙어 있다가 지하고 같은 쌍을 이룰 전자만 있으면 가서 붙어요. 그런데 모든 몸 안의 세균은 마이너스 전자를 띠니까 세균을 보면 붙어가지고 산화시켜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쇠가 녹수는 거 있지요. 공기 중에 한 2, 3%가 활성산소입니다. 쌍을 잃은 외톨이 전자예요. 이게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이 물질 속에 전자를 갖다가 뺏어버리고 산화시켜버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가마솥 밑에 이게 불 떼는데 이게 시커먼 껌댕이가 묻었잖아요. 그거 절대 녹안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전자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은 1000년이 넘도록 공급해 주는 건 수치예요. 탄소. 우리 건전지 속에 막대 탄소 알지, 그죠? 계속 전자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태워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볶아서 만든 볶음국식은 10년이 지나도 유효기가 없습니다. 형식상 1년 찍는 것이. 그래서 볶음국식을 계속 먹어주면 이 소화기관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10m에 이게 탄소가 꽉 차면 건전지 속에 탄소 막대매로 딱 서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양전자를 해소해주고 균형을 맞춰주겠죠. 근데 이제 이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되면은 이 변이된 조직을 내 몸에서는 공격을 해요. 왜요? 야, 이거 변이된 건 내 조직이 아니니까 파괴시켜라.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백혈구가 가서
죽여놓은 시체는 잡아먹지만 백혈구 하는 일은 이 과산화 수소를 무기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세포를 산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디든지 암이 있는 곳에는 염증이 있습니다. 공격해서 산화시켜 놓으면은 이 세포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세포는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그러면서 모든 세포는 거점 플러스고 안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전자가 빼앗기고 나면은 전자가 왜 뺏기는가 하면 이 활성산소인 산소가 쌍을 찾다가 세포 내에 전자를 땡겨버리니까 세포 내에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데 내 세포는 마이너스 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모든 균은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땡겨버려요. 그래서 암이 있는 곳은 항상 염증이 있다 보니까 현대의학은 모든 암은 염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전자 이 형태를 갖다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붕어빵틀이라는 그 틀은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죠? 우리 몸도 이 유전자의 형태를 딱 잡아주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무엇을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의 몸의 형태장은 파장이 잡아줍니다. 그걸 생명 형태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생명 형태장은 어디에 제일 많이 가는가 하면 물이 제일 많이 강력한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다 가버려요. 이 지구상에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지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는 생명 형태장은 바다로 다 가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뭐 다 디지털 기기지만은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음악 듣고 뭐 강의도 듣잖아요. 요즘도 쓰잖아요. 그 테이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게 뭐 묻어 있지 플라스틱에. 그게 뭔가 하면 녹슨 쇳가루예요. 산화철이라 그래서 이 산화철을 한번 자석을 대주면은 영구 자석식이 돼가지고 자력을 안 잃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장을 집어넣어서 기록했다가 지우기도 하고 다시 입력시켜서 우리가 노래도 듣잖아요. 그와 같이 바닷물 속에는 뭐 더 많겠지만은 절에서는 108가지 원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108가지의 금속은 인간에게 108가지의 감정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108 뭐라고 합니까? 번뇌를 생각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아직 그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한 90여 종의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86가지의 광물이 바닷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잘 농축해가지고 계속 졸여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소금을 말이죠. 이게 소금이 우리 몸의 생명 형태를 잡아주는 파장을 발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금을 하루나 이틀 안 먹으면 몸이 어때요? 소금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요. 눈도 끼어 달리고 살도 빠지고 피도 안 돌고 늘어지고 생명력이 막 감소돼 버려요. 그래서 소금을 먹는 것은 소금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전사해 놓은 그 생명 형태장 파장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물이 어디로 간지 압니까? 피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처럼 12만 킬로의 혈관이 혈액 자기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을 돌던 이 미량의 금속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머리를 지날 때 모근을 통해서 머리털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검사할 때 다 뭐 검사합니까? 예. 그게 바닷물에 들어있던 금속이 머리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저염식 하는데 저염식하면 에너지가 없어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저 밖에서 삽을 2자루 놓고 소금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삽질하면 누가 이길까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증발되는 거 아세요? 바닷물이 증발되면 공중에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죠, 구름이. 물을 끓이면은 끓여서 나온 이렇게 전기를 받은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예, 빗물이 정유수예요. 엄청난 양의 정유수예요, 그죠? 그 정유수가 뭐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유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봄에 돼가지고요, 물 줄 때 수돗물이나 이런 거 이게 채소해 주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비 한 번 오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파장의 그 정유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애들이 아프면 뭐를 먹인지 압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지, 그죠? 눈을 병에 담아놨다가 뚜껑을 닫아놨다가 애들이 열나고 아프면 눈 녹인 물을 먹이면 나았어. 왜 그게 병을 고칠까요? 눈 녹인 물이 맹물이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을까? 다시 말하면 물에 전사된 생명 에너지의 파장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형태를 이렇게 딱 잡아준다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양자역학의 얘기예요.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우리 몸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것은 소금이고 물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70%가 물이라는 이 말은, 이 물은 만져지는 입자에, 만져지는 파장의 그 파장과 입자 중에서 만져질 수 있는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1초에 1조 번을 진동합니다. 적혈구도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파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파장이 우리 몸을 잡고 있다는 거. 붕어빵은 무쇠로 된 쇠틀이 잡고 있다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이렇게 형태장이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장은 최초에 뭐를 만들 때 썼는가 하면 만물을 만들 때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첫 아담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아담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그 형태장 에너지가 지금도 지구에 와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없고 컴퓨터가 없을 때는 뉴스타트가 잘 들었어요. 지금 왜 사양길인가?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 켜놓고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가가지고 말이죠, 신호등 때문에 딱 섰어요. 라디오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직 잡음이 나올 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흑백 TV 보면 줄이 쭉쭉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전파 간섭입니다. 몸 안에 나쁜 전파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 파장의 에너지 파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이 나쁜 파장들이 지금 왜 들어오는가? 집에서 애들 잠잘 때
스마트폰 젖자 놓고 잡니까? 손에 쥐고 잡니까? 예, 어떤 애들은 막 안고 자고 하루 종일 컴퓨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뭐가 쌓이는가 하면 이 전기는 전자의 흐름인데요. 플러스인 양전자가 많이 쌓이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흐르지 않는 전기라 그래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이 구름 속에는 위쪽에 이제 양전기가 많아요. 밑에는 이제 마이너스 음전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압력이 높아지면 한번 딱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꽉 하고 천둥 번개 치잖아요. 그때 나는 온도가 27,000도입니다. 태양이 6,000도인데 태양의 4배도 넘는 온도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땅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벼락이에요. 그것이요, 간을 때리고 뼈를 쳐버리고 신장을 쳐버려서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암이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전기와 과전압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왜? 아무리 뉴스타트 잘해도 안 나.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발이 제일 문제예요. 땅에 대는데 어떻게 몸에 나쁜 정전기가 빠집니까? 정전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 발을 떼야 돼요. 아니면 흙을 만지고 농사를 짓든지. 10명이 모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땀을 흘려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안에 정전기를 피부로 발산해줘 버리든지. 여기도 보면 더우면 땀 흘리려 안 그러고 전부 다 에어컨 갖다 놓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소금이란 것이 얼마나 이게 대사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 온갖 좋은 음식 많겠지만은 아무것도 좋다 소리 안 했어요. 딱 하나만 좋다 그런 게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게 생명 파장의 기본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쌓인 이제 정전기를 이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은 이제 인간이 지금 마지막으로 최고의 전자기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기가 뭔지 압니까? 로버트 인조인간이에요. 그 부속품이 다 뭔지 압니까? 전자기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똑같이 전기가 흐르는 전자기기입니다. 근데 저기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뭐 냉장고도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 전선이 들어올 때 세 가닥이 들어옵니다. 하나, 두 가닥은 전기선이고 하나는 땅에 구리봉을 박은 접지선이에요. 이 전자기기 소에게 과부하로 정전기가 일어나서 회로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 본체와 전부 다 접지를 시켜놨어요. 땅과 연결되게. 정전기와 과전압을 해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마냥 막 이 뭡니까? 전자레인지 열나듯이 막 이 뒤통수가 열나고 눈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정전기거든. 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미쳐버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도부터 법으로 모든 건물은 집안에 들어오는 전기공사에 접지를 해야 준공이 떨어져요. 접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접지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우리가 이제 은이 전기와 열 전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걸 차면 일단 반접지는 돼요. 그래서 음목걸이를 한다든지 음팔찌를 하면은 이제 해소가 돼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집에 이제 우리 서울 가보면 아파트에 그 안테나 쫙 붙여놓은 거 압니까? 어떤 안테나예요, 다? 접시 안테나. 그거 왜 붙여놨을까요? 안테나가 있어야 수신할 수 있는 파장을 땡겨주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집 주위에도 파장을 땡겨주는 매체가 필요해요. 근데 인간에게 오는 생명 에너지의 파장을 땡겨주는 안테나가 성경에 보면은 성소가 있어요, 구약에. 사모님 교회 다니세요? 다녔어요. 예. 성소에 보면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레위 지파의 청동 거울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노스로 된 거. 노시 파장이 제일 좋은 악기입니다. 하모니카도 안에 보면 노시지요. 징도, 꽹과리도, 심벌주도, 트럼펫도 다 노시예요. 이 물은 스스로 파장을 못 줘요. 노를 통해서 파장을 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이렇게 물 한 사발 올려놓고 천지신명에 이렇게 비는 거 보셨어요? 예, 물이 생명 에너지를 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력이 언제 주로 많이 오는가 하면 낮보다 밤이 10배가 강해요. 해가 져서 12시 전에 최고로 많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생명 에너지가 약한 거 어떻게 하는 거? 오늘 낮에 가서 한참 시컨 주무셔봐요. 자고 나면 기운이 나는지 깔아지는지 어때요? 아이 늘어지고 더 아픈 것 같아요. 생명 에너지가 약해서 순환이 안 되니까. 밤은요 일찍 자고 푹 자고 나면 새벽에 일찍 깨고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유전자를 바로 잡아주는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전자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해가 없지만 온갖 철탑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자파 공해로 암에 걸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11%래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쁜 파장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접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그 생명 유전자를 이렇게 딱 회복시켜주는 그 형태장 에너지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해봤죠, 우리가. 장독대 위에 뭐 물은 안 떠나도 이 녹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머리맡에 딱 떠놓고, 왜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물그릇을 내가 하나 구했는데요. 노수로 된 접시에다가 노 찬압에다가 위에다 뚜껑이 있는데 물을 담아서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저녁에 물을 붓다가 아침에 그 물을 마시면 기운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상식으로 썼어요. 상용으로. 야, 이 양반들 어떻게 나보다 똑똑할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물두멍을 이렇게 놓고 자는데 이 라디오에 이렇게 파장 안테나를 통해서 이 파장이 들어오면요 증폭기가 필요해요. 모든 트랜지스터, 라디오, TV는 증폭기가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생명력이 최초에 창조받은 아담에 비해 20분의 1밖에 생명력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나쁜 파장이 더 성해가지고 우리 몸의 유전자의 형태가 다 깨져서 만병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고 어떻게 좋은 파장을 제대로 우리 몸에 형성하느냐가 이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를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만 은이 에너지 증폭제로서 최고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걷고 농사 짓고
저녁 안 먹고 일찍 자고 이렇게 늘 바로 살던 사람이면 병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이상을 절여해도 저 양반은 왜 저 병만은 낫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 몸에 생명을 주고 우리 몸에 붕어 빵털처럼 유전자를 뭐 안 되나? 유전자를 바로 잡아주는 그 형태장 에너지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킬리안 사진기란 게 있어요. 나뭇잎을 딱 찍었다가 사진을 그 다음에 나뭇잎 한쪽을 딱 찢어버리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진기로 찍으면 찢어버린 그 부위에 에너지 형태가 이렇게 딱 쏴고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 몸이 눈과 코와 입과 팔다리와 내장이 죄이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형태장을 잡아주는 에너지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 단위의 유전자를 이렇게 딱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스트레스부터 근심, 염려, 생활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인 게 제일 크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이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파장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 형태장 에너지를 좀 강력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 봤더니 은이 가장 탁월한 효과다. 요즘 한의원에 가면요, 소변을 받아 파동 검사하는 거 압니까? 그 사람의 몸에 파장을 검사해서 거기에서 병적 파장이 나오면 그 파장을 상쇄하는 약을 줘요. 근데 그 약이 뭔지 압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그 물에다 그 파장을 전사시켜 가지고 그 물을 준다든지 마시게 한다든지 그 물을 주사를 놔요. 약이 아니고 맹물이에요, 맹물. 근데 그걸 돈을 많이 받아 맹물을 주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이 아니고 그 맹물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파동수라는 거예요. 파동수.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제 은을 찼을 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병은 노설 쓰고 은을 쓰면은 강력한 효용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고 은을 차라, 노설 써라, 뭐 이런 걸 해도 와서 뭐 하룻밤 자고 집에 가면 또다시 뭐 아파트 20층인데 뭐입니까? 우리 사모님 아파트 사실 몇 층입니까? 19층.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애들 학교 다니지. 사업체나 직장이 거기 있지. 그러면서 시골에서 살 수는 없지.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상시가 되면은 앰뷸런스 가면 막 산소 마스크 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이, 그러면 집에서도 땅에 자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 전기 콘센트의 그 접지선이 19층, 20층, 30층, 50층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접지선이요? 건물 전체에 다 들어와 있어요. 콘센트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접지선에다가 우리 몸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에너지를 증폭하는 그 매체는 은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도 닦는 분들은 은판을 깔고 앉아서 도를 닦았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소에 기둥을 받치는 밑판은 전부 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러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는 말은 은판 위에 금은 정말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활용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개발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도 이게 나왔어요. 은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천을 짜가지고 그 위에서 잤어요. 이 노판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은이나 이 노판을 이제 이만큼 손바닥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몸에 깔고 자고 이랬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접지가 완벽하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은선을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겨지거나 세탁을 하면 깨져가지고 선이 몸을 찔러버려요. 그리고 동판이나 이런 걸 직접 살에 대면은 땀이 차서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 실에다가 은을 입혀요. 그런 이 은사 55%하고 폴리 45%를 섞어가지고 직물을 짜요. 250번까지 세탁을 해도 이게 안 벗겨져요. 한 10년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은사 패드와 접지된 상태로 그 접지선을 갖다가 콘센트에 꼽아버려요. 그럼 어디 자는 게 됩니까? 30층, 50층 아파트에 누워도 땅에 자는 폭이 되겠죠. 이제 그 방법을 쓰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도시에는 양이온은 넘치고 음이온이 거의 없어요. 제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물과 음식은 뭐 갖다 먹고 다 되는데 운동도 뒷산에 가면 돼요. 아, 이놈은 공기를 못 가져와요. 공기가 좋다 이 말은 마이너스 전자 덩어리가 많은 음이온을 우리가 신선한 공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는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전기석이라는 돌이 있어요. 마이너스 천년 자석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갈아서 코팅을 하는 게 아니고 솜을 뽑을 때 아예 그 가루를 넣어서 솜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솜 자체에서 이 음이온이 영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위급할 때 뭐 대주는 거랑 똑같아요. 산소 호흡기 되는 거랑 같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그동안 계속 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밖에 자다 보니까 은사를 가지고 침낭을 만들어 봤어요. 침낭은 뭐 밑판만 아니고 아래 위로 다 싸버리지 않습니까? 음이온 솜을 넣고 안에는 은사 천을 넣어가지고 침낭을 만들어서 자보니까 아, 이거는 이승엽이 잠잤던 산소 탱크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변이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형태를 잡아주는 에너지를 받는 통로고, 두 번째는 몸 안에 쌓인 정전기와 과전압을 접지를 통해서 해소시켜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걸 한계를 못 만났을 때는 자연치유란 개념이 그냥 뉴스타트 8가지
정상에 올라갔는데 안 보이는데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 넓은 평야만 보여요.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지의 어머니. 현대 자동차만 타도요, 우리가 0.5가우스의 지자기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만 타도 지자기가 반 이상 줄어버려요. 차만 타면 어때요? 몸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파장을 우리가 휴먼 공명 주파수라 그러는데요. 땅이 내는 이 파장이 지상 55km까지 전리층까지만 갑니다. 이 공간에 꽉 차 있어요. 그걸 땡기고 증폭시키는 매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전압을 해소해주고. 근데 우주인들은 55km 이상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휴먼 공명 주파수를 우주선 안에서 방사를 합니다. 근데 그 파장뿐이지 그 파장의 내용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5km 이상을 넘어가는 우주인들의 제일 고통이 뭔가 하면 일단은 멀미가 생겨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계속 멀미, 약이 안 들으니까 주사를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의 땅에서 오는 그 파장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주사를 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우리는 우주인들이 아주 멋있게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래요. 땅에 내렸을 때는 조금만 더 있어도 걷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형태장이 다 틀틀려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고 다 정신들이 혼란이 와버리고 우울증이 와버리고. 그래서 이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참 명언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뭐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돼. 그죠? 그 원리 중에서도 이전 시대에는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이 왜 이 시대에는 필요한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혼수 상태가 오면 앰뷸런스 가면 산소호흡기 시키듯이 지금 공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폐암이 제일 많이 증가합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전부 담배가 문제라는데 담배 건데도 더 심해요. 왜요? 증가했고 이유가 뭘까요? 1983년도에 3만 명이던 암 환자가요, 지금은 7만 명입니다. 사망 1위예요.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대한민국 인구의 28%가 암으로 다 죽어요. 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전자의 변이에요. 이거는 뭐를 먹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오는 땅에서 오는 우리 몸의 유전자를 잡아주는 그 형태장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제대로 전사되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를 흐트러지고 깨트려버리고 파괴시키는 정전기와 과전압을 해소시키는 접지밖에는 어칭이라 그러죠. 방법이 없다.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가 기를 받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라 그지, 그죠? 요즘은 산소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공기라 그래요. 음식을 갖다가 밥이라 안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곡기라 그래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지기라 그래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음식과 공기와 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매체로 줬어요. 근데 이 큰 에너지장을 버려버리고 그저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길을 넣는다고 믿으라 한다는 것은 그걸 우리가 범신노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신이 되어버리겠죠. 이제 그거는 전혀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근본적인 에너지 장에다 연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태양을 이제 바라봐서 이제 뇌의 손가체가 모양이 사람 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3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인도 여자들이 빈디라 그지, 그죠? 빈디. 부처님 이마에 뭐예요? 백호. 한국 사람들 시집 갈 때 연지, 곤지. 이게 딱 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이 삼각형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태양에 무슨 새가 삽니까? 고구려에 삼조고. 발이 몇 개예요? 예. 태양의 삼신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에너지는 머리털로 들어와요. 머리털로. 금속을 통해 들어오니까. 아까 머리털이 뭐가 많아요? 금속이 많으니까 정전기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무슨 빈자 찔렀습니까? 시집가면 시집살이 얼마나 고되게요. 죽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파장을 상쇄시키려고 은비녀 꼽아줘가지고 생명에너지 증진시키고 나쁜 화는 반접지로 다 날려보냈던 거예요. 네 시집살이 모진 거 견디라고 은비녀 꼽아줬던 겁니다. 이거 통해서 생명 좀 얻으라고. 그래서 이 파장이 들어가면은 우리 여러분 소리굽새 두 개 압니까? 이쪽 치면 같이 울려요. 이 어미닭이요, 병아리를 이렇게 깨고 나오는 거 보면 무정란은 절대 안 깨요. 그냥 있어. 병아리가 깨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가 안에서 똑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걸 우리가 줄이라 그래요. 그럼 어미가 위에서 살았어 하고 탁 두드리는 게 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줄탁 동시라 그래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생명 에너지가 들어올 때 우리가 목걸이를 차지요. 목걸이를.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증폭되면 인간의 몸에서 우리가 기타가 줄만 있고 울림통이 없으면 소리가 납니까? 바이올린도 그렇죠. 울림통을 우리가 공명통이라 그래요. 이 공간 속에서 서로 파장이 만나는 교감의 장소가 필요한데 인간의 몸에서 유일하게 공명통은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게 위장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저녁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냥 저녁 굶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녁을 안 먹으면 이 두뇌와 신경이 들어온 파장이 위장에서 공명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파장을 우리가 사이클 이렇게 돌려서 KBS, MBC 맞추잖아요. 그 사이클이 무슨 사이클일까요? 공명 사이클요. 들어오는 파장과 여기 기계의 파장을 맞춰줘야 그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에 생명 에너지가 이 파장이 몸에 흡수돼서 제대로 유전자를 안정시키려면은 공명 사이클이 필요한데 그것이 위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병 치료의 첫째가 뭐라고요?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러면 이 파장이 이제 혈액에 전사돼서 혈액이 자기 테이프예요. 피가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네 아우의 입이 아니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조지폐를 가릴 때 위조지폐를 많이 연구하면은 위조지폐를 잘 가릴까요?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왜 성경 얘기하는지 압니까? 저도 엄청 헤맸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록 내가 모르지만은 성경은 죄짓고 병든 인간 기계를 회복하는 사용 설명서더라고요. 뭐 고차원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제일 맞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한대요? 200만 명이나 광야로 몰아가지고 다 죽을 병 걸린 사람들 시편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왜 병 고친데 은금이 들어갈까요? 파장의 문제고.
은은요. 650여 종의 균들이 그냥 접촉이 되면, 은에 접촉이 되면 5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몸에 균도 죽이고 생명 파장도 주고 정전기도 해소해주고. 은이 비쌉니까? 제가 금수라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집집마다 장롱만 디벼도 은수저 몇 벌씩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약보다도 싸고 더 이상 돈이 안 들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설 많이 쓰고 은을 쓰면서 밖에 못 자니까 그렇다고 아파트 떠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라도 해보자. 왜? 뭐 그거 접지 패드 살 돈은 있을 테니까 다른 거 되면 싸니까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 치기를 받는데 가장 좋은 것이 접지 패드를 가는 것. 전에 사람들이 물어요. 그거 땅에 그 스티로폼 칼고 자는 거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그게 안 맞아서 양가죽을 깔고 잤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양가죽을 깔면, 양가죽은 이게 짐승의 털이라서 금속이 많아서 이게 파장이 잘 올라와요. 스티로폼은 단열이 돼서 잘 안 돼요. 근데 이놈의 양가죽을 깔고 자니까 이거는 겨울에 좀 습하잖아요? 하루에 우리 몸 안에서 잠잘 때 300cc 이상의 물이 나와요. 한 달만 지나면 막 송장 냄새가 나 썩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를 깔고 자면서 우리가 이제 음판이나 노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요번에 이제 집에서 컴퓨터 아주 막 아기 받치도록 해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머리가 열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 패드를 가지고 집안에서 한번 잡았어요. 첫날, 둘째, 셋째, 넷째, 5살, 5일째 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돼서 내가 내피를 가지고 이제 쓰면서 해보는데, 이게 이 소화 기능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전자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형태장이 잡히면 첫째, 욕구가 없어버려요. 막 먹고 싶다든지, 이런 욕구가 일단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돼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갖다 그 파장이 어떤 파장이냐? 검사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발견한 건 없어요. 인간이 발견한 파장되는 한정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횡파와 종파만 배웠어요. 근데 현대 양자역학이 뭘 발견했는지 압니까? 토션 필드라 그래가지고 회오리 바람장을 발견했어요. 소용돌이장. 이거는 어떤 물체가 있어도 그 매질에 감소되지 않고 우주를 날아가는데요. 1초에 30만 광년을 가요. 우주를 갖다가 그냥 한 5시간이면 주파해버리는 그런 속도예요. 근데 성경은 이 회오리 바람장이라는 걸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도 다 회오리 바람장이고, 엘리야가 성천한 것도 회오리 바람장 탔다고. 성경에 이미 2500년 전에 그 전에 이미 기록한 내용을 현대 양자역학이 이제 겨우 감지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횡파만 종파만 있는데 무슨 회오리 바람장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순간인데 이미 성경에 그게 쓰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파장을 통하면 우주 간의 교감이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교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는 게 그 파장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이 지구에 보내주는 그 생명 형태장을 우리가 제대로 수신하는 것.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받아서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두고 보듯이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파장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이 36.5도라는 체온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 세포가 터져 죽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땅구멍을 열어서 열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땅구멍을 닫아서 체온을 보존하지요. 근데 반대로 체온이 올라갈 때는 땅구멍은 열리는 반면에 폐포는 닫힙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연료를 안 태우기 위해서 폐포가 닫혀버려요. 더우면. 그 다음에 추우면 에너지를 태워야 되니까 공기구멍이 열려요. 자, 그런 열리를 보면 우리가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지요. 온도가 높아져서 이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몸이 에너지를 안 태우기 위해서 폐포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일어서 나오면 막 핑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폐포를 가장 많이 닫는 주 원인이 뭐냐 하면은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는 거예요. 계속 등이 열을 받으니까 이게 에너지를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폐가 자꾸 오그라지는 거예요. 내가 폐가 닫혔고 오그라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급경사 산을 힘차게 뛰어 올라가서 숨이 찬 사람은 폐가 다 닫혔어요. 폐가 열리면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릴 수 있어도 숨은 안 차요. 근데 우리는 힘 딸리기 전에 뭐부터 차요? 이 폐가 다 닫혀버렸어요. 폐를 여는 방법이 뭘까요? 이 충격요법이죠. 그죠? 찬물에 탁 들어가면은 내 몸에서 추워. 에너지를 태워야 돼 하면서 산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폐포가 어떻게 될까요? 담배 연기고 오염된 공기를 막 찌들어가지고 쩔어있던 게 막 쫙쫙 피지겠죠. 그래, 한두 달만 하면 그 다음에는 산에 뛰어 올라가 보세요. 숨찬 게 없어져 버려. 그랬습니까? 예, 훨씬 좋아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성공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 저녁 굶는 것만 잘 하시면은 되고, 이제 뭐 접지 패들은 필요하시면 이제 주문하시면 이제 받아볼 수 있고요. 한번,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그냥 인연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원칙은 불변이거든요. 하루만 해봐도 달라집니다. 저녁 굶는 거. 차가운 거는 이제 생채소, 생과일, 그게 원인이에요. 그거 좋아하세요? 과일 많이 먹고 하면 밤에 소변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지죠.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채소 소화기 전혀 없어요. 생채소는 좀 익혀서 드시고, 질소가 원인입니다. 질소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강한 이뇨제가 되면서 몸을 식혀버려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 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우라늄이 들어있는 광산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방사능이 나오겠죠. 만약에 방사능이 나오면 그게 허가가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광산이. 근데 남한에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